안녕하십니까. 쉴드 IELTS의 최경훈 선생님입니다. 쉴드 교육이 선생님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서브 브랜드로 IELTS를 알려주는 그 브랜드명이 쉴드 IELTS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검색하면,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운영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이 IELTS를 알려주냐, 현장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알려주냐, 이 교재, The Art of IELTS, 이 교재를 기반으로 제가 여러 가지 스킬이나 팁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현장 강의에서는 선생님하고 같이 좀 그 요즘에 나오는 그런 기출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단어나 문법이나 발음 같은 걸 배우고 연습하고 쓰고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거고, 이 IELTS 기술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고 무슨 단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시험장에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다 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그 영어 시험은 꼭 IELTS 뿐만 아니라요, 영어 시험은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킬 플러스 기본기, 이게 기본적인 영어 시험이에요. IELTS도 그렇고 다른 TOEFL이나 아니면 토익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스킬 플러스 기본기인데, 스킬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기본기는 이제 단어나 문법이나 발음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차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교재, 선생님이 지금부터 IELTS의 기술을 이제 좀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그 기술들을 쭉쭉쭉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기들은 또 이제 물론 기본기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 있는데 이제 칼처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기에 관련해서는 또 이제 다른 일반 General English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희는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교재에 대한 강의는 요 스킬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 알아두실 건,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은 선생님인데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요거 일단 잠깐 놔두고, 여기 아트가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술이라기보다는 스킬이에요, 스킬이니까, 크래프트니까. 이 IELTS는 어떤 기술로 풀어야 되나, 이런 걸 제가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1강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저작권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하나, 아무튼,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일단 목차부터 볼까요? 여기 8페이지에 목차 보시면, IELTS의 기본 스킬들,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리딩은 이제 전반적으로, 리딩을 좀 선생님이 2등분을 했어요. 하나에 다 때려 설명하기가 좀 여러분 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관식, 객관식, 그리고 트루 플러스 납기는 좀 어려운데 요거까지 하나 묻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결 문제가, 연결 문제들이 좀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정보가 지문에서 어디 나왔냐, 이런 거 연결하는 건데, 근데 이게 배우면도 별거 아닌데, 스킬을 잘 알려드리면 별거 아닌데, 그냥 막상 혼자 풀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따로 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리스닝도 2개 좀 파트가 나왔는데, 주관식, 객관식은 여러분 좀 익숙하게 잘 아시니까 이건 빼고, 그 다음에 밑에 연결 문제도 또 이것도 좀 IELTS에만 나오는 건데, 딱히 근데 제 생각에는 IELTS가 특이한 문제를 낸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막상 저도 이제 석사과정 밟으면서 배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연결 문제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도 같은 거 나오고 지도에 어디가 어딘가 이런 거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주 오래된 그런 English Education 그런 어떤 이론서에 보면, 그런 과정을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게 굉장히 리스닝 습득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리서치 베이스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따로 뺐습니다. 중요한 연결 문제네 따로 뺐고, 굉장히 여러분 리스닝 스킬을 앞으로 올리는데도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6, 7번 스피킹도 좀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스피킹은
Part 1하고 2는 좀 이제 약간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서 같이 한번 묶어봤고, 그 다음에 밑에 Part 3는 좀 여러분이 좀 다른 사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런 걸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Part 3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인 의견, 그리고 내 의견을 어떤 그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의견을 좀 설명해 주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만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뭐 이런 어떤 토의 말투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게 Part 3여서 이것도 이제 따로 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 라이팅은 태스크 1, 2가 나눠져 있는데, 아마 이제 한국에서 아이엘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해외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라이팅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아카데믹 모듈 지금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아카데믹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 그래프 분석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료 분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료 분석. 어떤 수치를 보고 이 수치가 무슨 의미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그죠? 한국에서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과이신 분들은 뭐 또 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그 12년 공교육을 받는 동안 자료 분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웠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뭐 이게 그걸 쓰는 거는 더욱 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국말로도 별로 쓰기를 배운 적이 그렇게 심도 있게 잘 안 배우는데, 갑자기 아이엘츠를 하면서 에세이도 쓰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특히나 8번 챕터와 9번 챕터는 제가 특히나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매뉴얼대로 그냥 쭉쭉쭉 따라오시면, 내가 원그래프를 뭐 분석하고 뭐 이거보다도 그냥 여기 스텝에서 인트로에 뭘 써라, 두 번째 오버뷰에 뭘 써라, 이렇게 나오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충분히 뭐 표현이나 이런 건 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편하게 라이팅을 좀 그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문제 유형들, 그리고 밑에 실제 시험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밑에 넣어놨으니까요. 이런 부록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보는 태스크 2 문제 유형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원페이지 요약.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번에 제가 좀 야심차게 이 교재는 원래 제가 실제로 그 강의할 때, 파고다에서 강의할 때부터 쓰던 교재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온 거죠. 선생님이 이제 발전하면서 계속 이제 이 교재도 발전을 해온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엄청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 태스크 2 문제 유형을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에다 요약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 그래픽하고 같이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딩에는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와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관식 객관식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포인트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잘 정리를, 모든 과목, 모든 유형마다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엘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좀 찾아보셔도 전반적으로 아이엘츠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파악하시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같이 한번 그럼 쌤하고 형광펜을 들고 앞쪽부터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목차에 여기부터 IELTS의 기본 스킬부터 나갈 건데, 요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10페이지 가시죠. 10페이지.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10페이지 한번 보면 IELTS 기본 스킬 이렇게 나와있죠? IELTS 기본 스킬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굵직굵직한 거, 중요한 것들 위주로, 특히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 교재에 꽉꽉 담았지만,
특히나 더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보면 IELTS 7.0 플러스라고 해놨는데 7.0 플러스면 이제 거의 영어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7 위로 올라가시면. 근데 이제 그럴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만약에 5점이다. 그럼 5점에서 내가 목표 점수가 만약에 지금 7이다. 그러면 7.0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 기본기 공부. 여러분 이거 하나 적어볼까요? 기본기. 영어에 기본기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저 기본기가 부족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건 먼저 단어를 내가 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법. 네, 기본기, 단어, 문법. 그 다음에 발음. 요거 세 가지입니다. 네, 요 세 가지가 수준이 근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본기는 여기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기본기. 오케이, 끝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어를 예를 들면 단어의 수준이 5.0 때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를 7.0 때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어가 5.0 단어가 있고 6.0 단어가 있고 7.0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단어는 공부를 하되 내가 각각의 레벨에 맞는 단어와 각각의 레벨에 맞는 문법과 그리고 각각의 레벨에 맞는 발음들을 공부해 나간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 공부는 모든 레벨에 계신 분들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세 개 중에 내가 과연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걸 명확하게 하시고 IELTS 공부를 시작하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좀 이제 효과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괜찮죠? 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지금 내가 IELTS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매일 외우고 있는 단어가 몇 개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없다. 네? 네? 선생님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개입니다, 30개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뭐라고요? 왜 이렇게 나오면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세 개를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즘에 좀 새로 좀 공부하고 있는, 쓰고 있는, 스피킹, 라이팅에 쓰고 있는 그런 문법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선생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새로운 문법 포인트를 내가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피킹, 라이팅에서 그래머 포인트가 올라갈 수 없어요. 점수가 올라갈 수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science of IELTS, 그러니까 the science of IELTS가 있기 때문에 이제 language라는 것도 사이언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나 문법이나 발음도 각 파트에서 내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발음도 계속 찾아봐야 돼요. 이건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는 루트야, 라우트야? 이런 거 안 찾아보잖아요? 네, 둘 다 맞거든요. 근데 안 찾아보면 갑자기 이 7.0에 계신 분들도 루트인지 라우트인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예 루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루트인지 라우트인지 발음을 이거 둘 다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schedule인지 schedule인지 내가 이걸 schedule은 영국 발음 이거를 내가 이쪽에서 이 7.0에서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모르시면 계속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계속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새롭게 배워 나갈 때 7 위로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죠. 두 번째는 문제풀이 스킬. 문제풀이 스킬. 이 책이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스킬들만 공부하시면 그럼 전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네이티브한테 수능 문제를 풀려고 해도 틀리는 애들 많아요. 시간 하면 풀고 IELTS도 마찬가지입니다. IELTS도 실제로 이건 제가 영국 갔을 때 이제 그 인스트럭터를 오랫동안 하신 분한테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들은 건데 이제 그 선생님이 거의 몇십 년 동안 이제 IELTS 리그젠을 하셨는데 본인이 IELTS를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는데 원어민들도 어떤 그 라이팅이나 스피킹이나 이런 그 리딩이나 이런 걸 교육을 받지 못하면 uneducated 대칭은 6.5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6.5는 너무 심하지 않냐? 6.5 원어민도 이렇게 시험 보는데 6.5가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의 어떤 그 설명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에 있는 이제 어떤 길에서 이제 홈리스 피플한테 한번 IELTS 시험을 봐라 이렇게 하면
뭐 자료 분석을 배워본 적도 없고 내가 뭐 어떤 그 아카데믹한 어떤 리딩을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스킬이 없는 거예요. 스킬. 그러니까 영어는 되죠. 내가 기본적으로 내 의사소통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그냥 그 말을 할 줄 아는 거랑 내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랑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온실가스가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너무 이제 어떤 그 fossil fuel을 오버 컨sumption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킬이 중요한 겁니다. 네. 스킬이 없이 그냥 뭐 리딩을 정말 너무 그냥 지문을 쫙 그냥 뭐 책 읽듯이 읽는다. 그러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리스닝도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듣는 것만 집중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뭔가 내가 이걸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데 필요한 그런 스킬들은 배워야 된다. 그게 이 책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엔 이건 끝납니다. 스킬은 한번 이렇게 저희 책 이제 끝날 때가 이 책 한 권만 하시면 돼요. 이 책까지 끝까지 가시면 이건 끝나요. 이거는 끝이 있어요. 기본기 공부는 계속 가는 거고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3번 만약에 3번 실전 문제 풀면서 연습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실전 문제는 제가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내가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외우고 발음도 외웠어요. 공부를 했어요. 인풋을 넣었어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스피킹 할 때는 opinion, reason, example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말해주세요. 생각나는 거 다 말하지 말고 opinion, reason, example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알려줬어요. 스킬은 여러분 제 생각엔 순서입니다. 순서. 이런 걸 아무튼 이것부터 푸세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알고 발음도 아니까 이걸 가지고 요 순서대로 말하면 되는구나. 이 순서대로 문제 풀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아는 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 knowledge예요. knowledge. 근데 이제 실제로 시험장 가면 땀 나고 막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러다 보면 또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부족해서? 연습.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되게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영어는 IELTS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운동에 더 가깝습니다.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만 안다고 해서 근육의 어떤 쓰임이나 뭐 근섬유의 조직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막 그 근육이 생기나요? 말이 안 되죠. 그걸 알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돼. 이런 건 지식이 있으니까, 진짜 먹어주니까 이게 효과적으로 운동이 되는 거지.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지식만 체대에서 배우는데 갑자기 건강해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어에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건 좀 미리 알려드리면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는 캠브리지 풀면 돼요. 캠브리지 IELTS에서 나온 공식 문제들을 쭉쭉쭉 풀어가면 되고요. 최근에 나온 것부터. 그리고 연습문 스피킹 라이팅은 이거는 기출. 이건 선생님이 사이트에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이트에 이제 쉴드 IELTS에 가셔서 이제 쉴드 IELTS 사이트에 가시면 기출 문제가 올라가 있어요. 스피킹도 그렇고 라이팅도 그렇고. 그럼 이거는 기출 문제 계속 보면서 이런 기출이 나오면 선생님 말한 대로 opinion, reason, example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기출이 나오면 또 원인들을 이런 걸 써봐야겠다. 이런 단어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적용을 해서 풀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단컨대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하고 있다. IELTS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개를 하고 있다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나는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떡하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통 제가 이렇게 뭐 1대1 수업이나 아니면 이제 현장 강의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저렇게 친해지신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그냥 보통 처음에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영어로 뭉뚱그려서 선생님 요즘에 공부 좀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스킬도 안 배우고, 아니면 뭐 기본기는 아예 안 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연습을 좀 덜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실력이 늘기가 좀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공부는 기본기, 스킬, 그리고 연습,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 뭐 잘하고 있다면 조금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넘어가시면 영어 기본기의 3요소 나와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그 11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 가지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단어.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본기를 단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법, 뭐 구문 포함이죠. 구문은 좀 설명드릴 뻔한데, 구문은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 그래서 어떤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어떤 문장이 여러분 글을 보면 이렇게 샤라샤라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는 영어 단어만 보이는데, 원어민들의 눈에는 여기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이렇게 뭔가 구조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구조가 뜻이어서 그래요. 뜻.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판단해요? 해석이죠. 해석이, 이거 읽고 해석이 돼요? 근데 해석이라는 건 구조를 안다는 거예요. 뭐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주어를 찾는 이유는 주어를 찾아야 주어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다시. 자, 주어 동사를 자꾸 저도 이제 리딩 수업할 때 많이 찾는데, 왜 찾냐면, 주어 동사라는 구조를 문장에서 찾아내야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는 동사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의 구조를 못 찾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문장을 읽었을 때 그냥 까만 건 글씨요, 뭐 흰색은 바탕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읽잖아요. 그 분들은 아직 해석이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를 쭉 읽은 다음에 한국말로 그냥 쭉 읽고, 한국말로 그랬겠거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주어동사 목적어 못 찾으시면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문법을 공부할 때는 구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구문은 그러니 뭐 IELTS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TOEFL, TOEIC, 모든 탭스 어디든 간에 영어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음도 마찬가지죠. 특히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발음을. 그래서 발음 같은 것도 직접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 들어보시고, 따라해보고, 그죠? 찾아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따라해보는, 그죠? repeat, 이렇게 repeat after me.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라해보는, 요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이제 발음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발음도 실력이 쌓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발음도 계속 진짜 평생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빼먹으면 당연히 스피킹 때 이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팅 때 글씨 이상하게 쓰고 뭐 스펠링 다 틀리는데 내 라이팅 점수를 왜 낮게 주냐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발음을 내가 엉망으로 하는데, 연습을 전혀 안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인풋도 없어요. 근데 왜 스피킹이 내가 말하면 선생님 못 알아듣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해석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의 표현력, 이런 것들이 이 세 개를 기반으로 진행되니까요. 어떤 삼각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영어 실력이 있죠. 이걸 잊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저도 어드밴스드 레벨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하고도 스터디해서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피드백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저도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게 내가 따로 뭐 기본기를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도 실제로. 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좀 착각할 수 있어요. 또 여기가 또 이제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막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이 공부를 다 멈추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그 시간 낭비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아예 안 쓰고 살 거다 이렇게 뭐 다짐하시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영어를 쓰고 난 영어로 내가 먹고 살겠다. 내가 앞으로 이제 내 직업에서 영어를 계속 필수적으로 쓰는 일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놓치시는 순간 여러분 실력도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발하게 대학원에서도 선생님들하고도 스터디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제도 하고 교수님하고도 피드백 받고 교수님한테 피드백 받고 막 하면 제가 받는 거죠. 근데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어드밴스드 레벨, 내가 영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배울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정법 과거 내가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지라도 연습할 게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발음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각지에서 각자의 발음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음은 누군가는 알아듣는지, 이런 발음은 또 호주에서 못 알아듣는지,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실 게 반드시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각자 레벨에 맞는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가 이게 무슨 약간 디테일하네. 이게 무슨 카운터블인지 언카운터블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 내가 모르는 건 영원히 모릅니다. 나 혼자서는 우물한 개구리들 몰라요. IELTS 수업도 듣고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artwork 이런 거에 카운터블이에요, 언카운터블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봐요. 언카운터블이에요. 셀 수 없어요. artwork는 S를 못 붙여요. 실제로 신문에 보면 매일 나오거든요. 근데 신문을 읽는 중에도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배워 나가려고 단어를 안 하면 어드밴스드 레벨에 있는 분들도 인식하지 못한다. 오케이? 그런 부분들 캐치하시면 되겠죠. 더 같은 것도 내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연습이 안 됐으니까 틀린 거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인풋을 아무리 지금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도 넣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대학원에서 만나보면 모두가 다 이걸 하거든요. 오케이? 괜찮죠, 그죠? 그 정도 급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다 하고 있다. 그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실 분,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죠? 좋습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좀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핵심이 13페이지에 영어 단어의 3단계 있는데, 요거부터는 잠깐만 끊었다가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에피소드 1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앞에 좀 소개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일단 너무 길어지는 건 좀 제가 피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어의 3단계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나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 에피소드 2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제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좀 오늘은 좀 전체적인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기본기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강남 압구정부터 여기 신사부터 여기 압구정 이 IELTS 유학 이 학원가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문제풀이 스킬,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내가 이거를 시간 안에 어떻게 풀고 이런 거는 많이 공부하시는데 기본기 같은 건 빼먹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기본기가 돼 있는데 IELTS만 모르시는 분들은 금방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기는 전혀 공부를 안 하면서 나는 계속 그 문제를 어떻게 시간 안에 푸는지만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부분들이 엄청나게 여러분의 공부를 바꿀 겁니다. 성과를 내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한번 본인 공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에피소드 2에서 저와 함께 영어의 요거 단어는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시험 범위는 어딘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